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며 영국 신사의 상징이자 중년미의 대명사가 된 콜린 퍼스. 실제 연애생활 역시도 로맨틱한 것으로 유명해 연예계를 대표하는 인꼬 부부이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생활 22년 만에 아내의 상간남이라 밝혀온 남자로부터 아내의 나체 사진들을 받게 되며 그의 평온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마는데, 사실 젊은 시절 때부터 콜린 퍼스는 유독 특이한 경험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일단 20대 시절 오디션 경험부터가 희한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영화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껏 오디션용 대본을 열심히 준비해서 갔더니만 감독은 그에게 준비해온 연기를 하는 대신 대뜸 나를 어떻게든 웃겨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왔죠. 스스로를 유머러스한 타입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기에 콜린 퍼스는 이 갑작스러운 요구에 식은땀이 흥건해졌습니다. 결국 뇌정지가 와버린 콜린 퍼스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즉석해서 떠오른 세상 천박하고 저속한 농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인상을 찌푸리던 감독이 돌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감독이 웃은 이유는 콜린 퍼스의 개그가 웃겨서가 아니었죠. 겉모습은 단정하고 점잖기 그지없으면서 입을 여는 순간 세상 상스러운 남자가 돼버리는 그 언밸런스함이 어이가 없어서 사실상 실소에 가까운 웃음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독 속도 모르고 콜린 퍼스는 자기의 개그가 먹혀든 줄 알고 더 신나서는 능청스럽게 천박한 조크를 이어갔죠. 결국 감독은 그의 말을 끊으며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중단시켰습니다. 그러고는 긴장감에 동공지진이 일어난 콜린 퍼스에게 당신을 주연으로 확정짓겠다며 악수를 청해왔죠. 알고 보니 콜린 퍼스의 저속한 농담이 상황에 딱 맞아 떨어졌던 게 영화 속 주인공인 발몽자작이라는 이 캐릭터는 귀족적인 우아함 뒤에 방탕한 본성을 감추고 있는 이중적인 캐릭터였습니다. 감독은 겉모습은 신사 같지만 입을 열면 저질스러워지는 콜린 퍼스의 모습이 영화 속 주인공의 이미지에 딱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해서 콜린 퍼스가 주연을 맡게 된 이 영화가 바로 한때 금서로 지정됐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문란한 베스트셀러 위험한 관계라는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었습니다. 발몽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에서 콜린 퍼스는 주인공을 맡아 주변에 정조 있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희대의 악랄한 바람둥이를 연기했죠. 여성들을 유혹하고 정복하는 것을 마치 게임처럼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일부러 홀딱 젖은 모습으로 불쌍한 척 여자의 동정심을 산다거나 본성을 숨기고 로맨틱하고 절절한 남성인 척 한다거나 하는 가식적인 모습들을 콜린 퍼스는 실존 인물처럼 기가 막히게 연기했죠. 배우들의 연기력은 물론 원작 소설의 탄탄한 스토리가 쏙 마음에 들었던 감독은 이 영화의 흥행을 조심스럽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개봉을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터져버렸죠. 알고 보니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같은 시점에 동일 영화가 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작 소설은 1700년대에 출간된 소설이었기에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나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었죠. 하필 이 시기 다른 영화 감독이 동일 소재로 영화를 만들고 있었고 이 영화의 출연진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오른 바 있던 존 말코비치가 주인공이었으며 미인대회 출신의 당시 최고의 섹시 스타로 이름을 날리던 미셸 파이퍼가 여주인공 역할이었죠. 신인인 콜린 퍼스를 주연으로 내세운 영화에 비하면 초호화 캐스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경쟁작은 선빵 필승이라는 전략을 들고 나와 더 먼저 극장에 개봉까지 시켰죠. 그러더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 음악상 등 7개 부문의 후보로 오르며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후발주자가 돼버린 상황에서 스토리도 똑같고 배우들은 신인들로 가득한 발몽이라는 영화는 이제 개봉하기도 전부터 흥행 적신호가 켜졌죠. 이런 악조건 속에 발몽은 결국 개봉되었고 제작비의 고작 3%만을 벌어들이며 쫄딱 망하게 됩니다. 비록 영화는 망했지만 콜린 퍼스는 이 영화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얻게 됐죠. 바로 영화 속에서 금기의 사랑을 함께 연기했던 상대역의 배우 맥틸리와 실제로 연인 사이가 되어 숲속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동화같이 아름다운 성에서 촬영을 이어가며 젊은 남녀가 수위 높은 스킨십이나 열정적인 배드씬을 찍다 보니 이들은 서로에게 이성으로서의 강한 끌림을 느꼈죠. 당시 맥틸리는 갓 이혼한 돌싱이었는데 영화 제작자였던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맞지 않았어서 영화계 사람과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철칙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콜린 퍼스의 매력 앞에 맥틸리는 완전 무장해제가 되었고 결국 스스로와의 원칙을 깨고 사랑을 택했죠. 교제를 시작한 이들은 도심을 벗어나 뜬금없이 캐나다의 드넓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이혼으로 인해
심신이 지쳤던 맥틸리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립된 삶을 원했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전기조차 잘 들어오지 않는 숲속 오두막집에 자리를 잡고 거의 자급자족을 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콜린 퍼스는 직접 도끼질을 하며 장작을 팼고 함께 밭을 일구며 농사까지 짓는 등 마치 자연인 같은 삶을 살았죠. 심지어 집안에는 TV조차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은 맥틸리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 둘을 데려와 함께 살았는데 콜린 퍼스는 이 아이들도 살뜰히 챙기며 아빠 역할도 겸했죠. 그리고 얼마 후 콜린 퍼스와 맥틸리 사이에서도 아들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어느덧 숲속에서의 은둔 생활은 무려 5년이나 이어졌죠. 자연을 벗삼아 지낸다는 건 분명 힐링되는 삶이기도 했지만 그 못지않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가 마땅치 않았죠. 어느 정도의 자급자족을 한다고 해도 기저귀, 휴지 등 5인 가족의 생필품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행 잔고는 점점 더 줄어만 갔죠. 게다가 제대로 된 난방시설 없이 한겨울을 보내야 했으며 한여름의 무더위는 부채질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이들이 몰랐던 건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더라도 열대야에서 시원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이죠. 바로 한여름밤의 필수템, 오늘의 스폰서 냉감 패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냉감 패드는 시원한 소재로 만들어진 여름용 침대 매트로 매년 여름만 되면 검색량이 치솟는 아이템이죠. 루니의 냉감 패드는 최근 후기만 보더라도 별 5개가 대부분이며 시원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 하며 별 기대 안 하고 샀는데 너무 시원했다. 샤워 냉감 패드에 누워서 자는 게 삶의 낙이 되었다. 캠핑 갈 때도 챙겨갔다 등 실사용자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조차 그냥 빠져나갈 정도로 통풍력이 어마어마해서 땀으로 끈적거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만족할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여름부터 1년째 이걸 써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워낙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심지어 봄에도 냉감 패드를 깔고 잡니다. 그래서 봄에는 아이들을 양옆에 두고 저만 냉감 패드를 깔고 자다가 한여름이 되면 가족 모두가 패드를 깔고 자고 있죠. 옆에 있는 이 냉감 메모리 폼 바디 필로우도 강추하는데요. 이것까지 껴안고 자면 그야말로 한여름밤의 극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를 통해 구매하시면 파격적인 혜택인 15,000원 상당의 냉감 베개 커버도 증정해드립니다. 곧 폭염이 들이닥칠 한국의 여름, 대나무 돗자리 같은 시원한 냉감 패드에서 유튜브나 뒹굴뒹굴 보다가 편안한 꿀잠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확인해보세요. 숲속 오두막에서의 5년간의 세월은 콜린 퍼스에게 꿈에 대한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배우 생활을 아예 접고 은둔 생활을 하고 싶어 하던 여자친구와는 달리 콜린 퍼스는 배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했죠. 결국 5년간의 동거를 하며 이둘의 가치관은 점점 더 벌어졌고 끝끝내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이둘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콜린 퍼스는 여자친구와 작별을 고하고 짐을 챙겨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갔죠.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맥틸리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루 종일 울었다. 설마 자신을 두고 진짜로 아예 떠나버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별별 이후로도 맥틸리는 계속 오두막에서 머물며 소설 집필에 몰두하는 방식으로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려 했죠. 그러다 보니 아예 전업소설가가 되었는데 자연인 생활이 집필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던 것인지 이후 많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배출하게 됩니다. 반면 콜린 퍼스는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한동안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특히 두고 온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때문에 마음이 피폐한 상태가 되어 그 누구와도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맥틸리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으니 이에 대한 고민이 끝없이 이어졌죠. 그저 배우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꿈을 향해 묵묵히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행히도 콜린 퍼스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버릴 인생작을 만나게 되죠. 바로 젖은 머리카락과 살색이 비치는 젖은 셔츠로 수많은 여자들을 홀리게 했던 20세기 아이콘으로 남은 드라마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참으로 재미있죠. 콜린 퍼스는 오디션 합격은 물론 파격적으로 주연까지 제안받았음에도 자기가 연기할 인물인 미스터 다하씨가 대사량은 거의 없이 멀뚱멀뚱 서서는 강렬한 눈빛만 쏴대는 캐릭터라는 게 음침한 괴짜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이에 딱히 연기력을 보여줄 요소가 없다 생각해 아쉽지만 이 배역을 거절하려 했죠.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콜린 퍼스의 친동생이 형은 배가 불러도 너무 불렀다며 영국 문학계의 전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원작이자 로맨스 소설계의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인 미스터 다하씨라는 역할을 어떻게 감히 스스로 박차냐고 면박을 줬죠. 그러면서 형 같은 외모로 연기하기에는 어차피 과분한 역할이라고 도발했습니다. 이 말에 기분이 확 상한 콜린 퍼스는 네 말이 틀렸음을 증명해보겠다며 이 배역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결과 콜린 퍼스는 영원한 미스터 다하씨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감정 표현의 서툰 이 캐릭터가 점점 여주인공에 빠져들어가며 특유의 어설픈 사랑 표현을 하는 연기가
일품이었는데 특히 딱딱한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다가 여주인공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웃참을 실패하는 이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을 흐뭇하게 미소 짓게 만들었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이 젖은 셔츠 장면은 고리타분한 귀족인 줄만 알았던 그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스토리상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원래 각본대로라면 상의까지 전부 탈의를 하고 호숫가에 들어갔다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에서 너무 선정적이라며 셔츠를 입은 채로 촬영을 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뜻하지 않게 오히려 더 관능적인 느낌을 주게 되었죠. 담백하게 연출한 장면임에도 그 파급력이 엄청나서 BBC가 뽑은 20세기 인류사의 100대 명장면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인류사 100대 명장면에는 달 착륙이라든지 베를린 장벽의 붕괴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가득했는데 거기에 이 드라마 속 셔츠 씬이 포함됐던 것이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촬영 장소였던 이 연못에는 다시의 젖은 셔츠 대형 동상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 웬 대형 괴수가 호수 속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결국 철거 엔딩을 맞이했죠. 만약 원래 각본대로 상의를 탈의한 채 촬영을 했더라면 하마터면 알몸 동상이 세워질 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 콜린 퍼스는 영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남자가 되었죠. 영국에서만 무려 1300만 명이 시청했는데 오죽하면 이 드라마의 방영 시간만 되면 길거리의 여자들이 싹 사라진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나 그의 대표작이 되었음에도 막상 콜린 퍼스는 한 크나큰 상처로 인해 이 드라마를 직접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드라마 속 그의 상대 역을 연기했던 배우 제니퍼 일리였습니다. 예전에 영화 발몽을 찍었을 때처럼 콜린 퍼스는 이번에도 또다시 상대 역인 여배우에게 푹 빠지게 되었죠. 제니퍼 일리 또한 콜린 퍼스에게 반해 이들은 드라마를 촬영하는 기간 동안 제작진 몰래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보다 더 격정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화르르 타올랐다가 의외로 금세 사랑이 식어버렸죠. 이러다 보니 촬영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실제 관계가 드라마 속 관계와 정반대의 감정으로 진행됐던 것인데 촬영 초창기 두 배우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불타오를 때 드라마 속 두 캐릭터의 감정은 적대적이기 그지없었으며 촬영 막바지 현실에서의 사랑이 차갑게 식었을 때 드라마 속 감정은 최고로 뜨거웠죠. 이러다 보니 콜린 퍼스의 입장에서 드라마 촬영 내내 실제와는 정반대의 감정으로 연기를 했어야 하니 시종일관 촬영 과정이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런 비하인드를 알고 드라마 속 두 배우들의 연기를 다시 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드라마를 볼 수 있죠. 어쨌든 드라마 종영과 동시에 이 두 배우는 완전한 결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별 직후에 터졌죠. 이 두 배우가 실제로 사귀었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된 언론이 특종을 터뜨리기 위해 도를 넘는 불법 행각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 타블로이드 기자는 영국 정부의 공무원임을 사칭해 콜린 퍼스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민감한 질문들을 해댔죠. 콜린 퍼스로서는 진짜 공무원의 조사가 들어온 줄 알고 이런저런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제니퍼 일리와의 관계까지 물어오자 그때 비로소 싸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죠. 기자는 콜린 퍼스의 답변들을 가지고 특종 기사를 내버렸습니다. 게다가 콜린 퍼스는 확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니퍼 일리와의 관계에 대해선 적나라하게 왜곡했죠. 이들이 드라마 촬영 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사귀는 중이라고 말이죠. 인터넷도 없던 시대였기에 신문의 힘은 막강했고 당시는 언론의 말이라면 맹신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 보도에 홀딱 속아 희대 드라마 속 커플이 실제로도 달달한 커플이라는 사실에 열광했죠. 하지만 이 두 배우로서는 헤어진 지 한참 지난 시점에 이런 보도가 터지자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해명조차 하기도 전에 언론은 더욱 파격적인 보도를 이어갔죠. 이들의 약혼 사진이라며 한 사진을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드라마 속 복장을 그대로 입은 두 배우의 사진이었는데 사실 이 사진은 오만과 편견의 홍보를 위해 드라마 방영 전 두 배우가 연인 컨셉으로 찍은 사진일 뿐이었죠. 하지만 타블로이드 매체들은 이 사진들을 내세우며 세계의 연인, 드라마 속 코스튬을 입은 채 파격적인 약혼 발표라는 식의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에 현실 속 두 배우는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됐죠. 이때를 회상하며 제니퍼 일리는 우리가 완전히 헤어지고 나서야 축하를 받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이별의 상처만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콜린 퍼스 역시도 이런 악의적인 보도들에 너무 지친 나머지 자신의 대표작이자 큰 사랑을 받았던 오만과 편견을 단 한 편도 직접 보지 못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 제니퍼 일리와의 관계에 대한 거짓 보도로 인해 콜린 퍼스에게 들이닥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그의 새 여자친구였죠. 콜린 퍼스는 오만과 편견 종영 직후 새 드라마를 촬영하다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역의 배우가 아니라
아니라 드라마 제작진이었던 10살 연하의 여자였는데 순탄에만 보이던 이 여자와의 사이가 언론들의 악랄한 보도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죠. 리비아 주졸리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연다른 보도에 콜린 퍼스가 다시 제니퍼 일리와 재결합을 한 건 아닌지를 의심했습니다. 리비아 본인보다도 더욱 난리가 난 건 리비아의 부모님이었죠. 리비아는 이탈리아인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부모님을 두고 있었는데 이 부모님은 애초에 콜린 퍼스가 이탈리아인이 아니라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딸보다 10살 연상인데다가 애딸린 이혼남이라는 것도 탐탁지 않았죠. 이런 와중에 다른 여자와의 열애설마저 터져버리자 딸에게 빨리 헤어지라 하며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콜린 퍼스는 자신의 결백과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때부터 눈물겨운 노력을 시작하죠. 일단 이탈리아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어장을 들고 다니며 온종일 단어들을 외워댔고 그 결과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더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시로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 선물 공세로 호감 스택을 쌓아갔습니다. 이에 부모님도 조금씩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콜린 퍼스에게 홀딱 반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콜린 퍼스가 리비아와의 결혼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인과 결혼한다는 건 그 사람의 가족 전체와 결혼하는 것과 같고 이탈리아라는 국가와 결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애국심이 투철한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멘트를 했던 것이죠. 이미 반쯤 넘어온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콜린 퍼스는 마지막 피니쉬를 날렸습니다. 결혼 후 이탈리아의 시민권도 따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순간 여친의 아버지는 그의 두 손을 덥석 잡고 그동안의 반대를 뒤엎고는 결혼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콜린 퍼스와 리비아는 사귄 지 약 3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스라의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들을 모두 이탈리아식 이름인 루카와 마테오로 지었습니다. 결혼 이후 콜린 퍼스는 이제 배우로서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그리 머지않아 또 하나의 전설적인 대표작을 탄생시켰죠. 바로 역대 영국 박스오피스의 신기록을 세워버린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는 영화였습니다. 당시까지의 영국 최고 오프닝 기록인 줄리아 로버츠와 휴 그랜트 주연의 노팅힐마저 제껴버리며 역사상 최고 오프닝 흥행이라는 기염을 토했죠. 영화가 특히 콜린 퍼스에게 딱 맞았던 이유는 이 영화 시나리오가 그의 대표작이었던 오만과 편견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주인공의 이름조차 오만과 편견에서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마크 다시였죠. 이 영화가 탄생된 계기도 참으로 재밌습니다. 원래 이 영화의 원작은 신문에 연재되던 소설이었는데 영화가 결정되자 소설 작가는 콜린 퍼스의 캐스팅을 고집했죠. 자기 자신이 10대 시절 오만과 편견의 열렬한 팬이어서 다시 역으로 콜린 퍼스를 캐스팅해야 오마주가 제대로 완성된다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콜린 퍼스는 현대시대로 환생한 듯한 미스터 다시를 다시금 연기하게 되었고 결국 작가의 예상대로 6년 만에 다시금 여심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특유의 츤데레스러우면서도 서툰 감정 표현 때문에 오해받다가 시간이 흐르며 그 진가가 드러나는 과정을 기가 막히게 연기했죠.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였음에도 초대박 흥행을 기록해 이후 이 시리즈는 무려 4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시리즈 4편의 합산 수익만 무려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청소년 관람 불가 로맨틱 코미디 장르들 중 역대 1위의 성적이죠. 이 영화는 콜린 퍼스 못지않게 여주인공을 연기한 르네 젤위거 그리고 그의 라이벌을 연기한 휴 그랜트 이렇게 3인방의 케미가 완벽했습니다. 특히 내내 신경전을 펼치던 두 남자가 길거리에서 주먹다짐을 하는 이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다 큰 어른들이 초딩처럼 꼴사나올 정도로 헛발질을 해가며 싸우는 이 장면은 두 배우의 즉흥 연기로 탄생됐죠. 원래 이 장면은 무술 전문가들의 코칭을 받아 액션 영화처럼 멋있는 합을 주고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배우들은 실제 영국 아저씨들의 싸움을 수없이 봐왔지만 실제 영국 중년들의 길거리 싸움은 한심하고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며 자신들이 리얼한 싸움을 재현해보겠다고 했죠. 이에 두 배우는 서로 헛발질을 하다가 뒤엉켜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핥히는 등의 엉망진창 우당탕탕 싸움을 즉흥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영국인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으며 영화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고 이들은 그 성원에 힘입어 후속작에서도 또 어설픈 발차기로 투닥투닥 졸전을 벌이는 또 한 번의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초딩 같은 싸움에 진심이었으면 이들은 나란히 척추 부상을 당해 촬영장에 긴급 의료원이 호출되는 해프닝도 있었죠. 사실 영화 속에서의 앙숙관계 못지않게 이 두 배우는 실제 사생활에 있어서도 영국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유명합니다. 보통 휴 그랜트가 대놓고 시비를 걸면 콜린 퍼스는 도도하게 무시로 일관하죠. 일례로 콜린 퍼스가 한창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휴 그랜트가 돌연 난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는 콜린의 말이 지루하다는 듯 연신
아픔을 해대며 방해했습니다. 콜린 퍼스는 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며 모르는 사람이라는 듯 반응했죠. 둘은 영국을 대표하는 동갑내기 배우답게 영국의 한 로맨스 영화에 공동 캐스팅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절절한 스케치북 고백으로 유명한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였죠. 이 영화 속에서 콜린 퍼스와 휴 그랜트는 각자 다른 여자와의 로맨스를 연기했습니다. 콜린 퍼스는 언어 장벽을 이겨내고 외국인 가정부와 사랑에 빠지는 역할, 휴 그랜트는 영국의 총리 역할을 맡아 직원과 사랑에 빠지는 역할이었죠. 이렇듯 서로와는 접점이 없는 배역이었기에 두 배우는 촬영장에서만큼은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봉 후에 발생됐죠. DVD 코멘터리를 녹음하던 휴 그랜트가 콜린 퍼스가 나오는 장면마다 신랄한 디스를 해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장면에서는 감독이 콜린 퍼스의 눈빛 연기를 극찬하자 휴 그랜트는 바로 이런 말을 하며 그를 비꼬았죠. I assume you just cut it in from one of his other movies. 콜린 퍼스의 로맨스 표정 연기가 매번 똑같다는 식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뒤이어 콜린 퍼스의 걸어가는 뒷모습을 감독은 이런 말로 극찬했는데 He walks so beautifully, Colin. Have you seen that? Their shoulders are sort of up. Tense. 그러더니 함께 코멘터리를 하고 있던 아역 배우에겐 이런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Thomas, if you have to grow up to be one of those actors, whose career do you think you'd prefer to pursue? I don't know. I think Just say Hugh, Tom. Just say Hugh. Just say it.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 휴 그랜트는 무려 20년이 더 흐른 지금까지도 꾸준히 콜린 퍼스의 디스를 이어가고 있죠. 불과 3년 전에는 휴 그랜트가 영국의 한 극장에 의자들을 후원해준 바가 있었는데 이때 한 의자의 뒷면에 이런 문구를 적어두었습니다. 콜린 퍼스를 추모하며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몰골은 딱 그렇게 보인 휴 그랜트 기증.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휴 그랜트의 광기 어린 집착은 불과 작년에도 또 한 번의 화제를 몰고 왔죠. 한 인터뷰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행복이 뭐냐고 묻자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콜린 퍼스가 출연한 영화가 폭망했다는 기사를 읽는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런 숱한 디스에도 불구하고 콜린 퍼스는 선 넘는 무례함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영국식 유머라며 나는 그를 정말 좋아하고 우린 사이가 좋다고 말했죠. 콜린 퍼스의 영화가 폭망했으면 좋겠다는 휴 그랜트의 저주 에도 불구하고 50대가 된 콜린 퍼스는 제2의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했던 영화는 바로 이 명대사를 유행시킨 그 영화 Manners maketh man. 치명적인 수트핏으로 중년의 멋을 제대로 보여준 킹스맨 시리즈였죠. 특히 4분 동안 이어진 교회 액션씬은 엄청난 시각적 충격을 안겨주며 영화사의 길이 남은 롱테이크 액션씬이 되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속 장도리 롱테이크 씬을 오마주했다는 이 장면은 인간병기인 콜린 퍼스 캐릭터가 혼자서 무려 70여 병을 제압해버리는 고강도 액션씬이었죠. 카메라 움직임, 배우들의 동작, 음악까지도 완벽히 들어맞았던 이 장면은 무려 8개월에 달하는 수많은 동선 모의 훈련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사실 콜린 퍼스는 액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배우였죠. 물론 연기력적인 측면에서야 만성 말더듬증을 극복하고 감동적인 대국민 연설을 내낸 실존 인물을 연기한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받은 바 있었지만 액션 연기라고는 중년 남자들의 꼴사나운 싸움 장면을 연기한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킹스맨 제작진은 과격함과는 거리가 먼 젠틀맨 이미지의 콜린 퍼스가 파괴적인 폭력을 보여주는 게 관객들에게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거라 생각했죠. 콜린 퍼스 역시도 이런 파격적인 기획이 마음에 들어 이 배역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운동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던 그의 저질 체력이 문제였죠. 첫날 액션 연습을 시켜본 제작진은 그의 뻣뻣한 몸에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때 콜린 퍼스는 지금까지 내 두 다리는 오직 집 현관에서 차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만 쓰여왔다며 열심히 몸 쓰는 법을 배워볼 테니 부디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파스를 거의 달고 살며 여러 무술 동작들을 마치 안무를 외우듯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도 늘어가는 실력이 뿌듯했는지 콜린 퍼스는 거의 대역을 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액션들을 해냈다는 걸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부상을 당할 때마다 부상 부위에 사진들을 전부 찍어서 남겨놨다고 하죠. 이런 50대의 투혼과 연기 변신에 힘입어 킹스맨은 그야말로 초대박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북미를 제외한 해외 흥행 성적 중 한국이
전 세계 2위였다는 사실이죠. 오죽하면 우리나라 영화계 역사상 현재까지도 청소년 관람 불가 외화들 중 압도적 흥행 1위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청불 영화 중 역대 흥행 2위인 데드풀 2와도 1.5배 이상 차이가 나죠.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인기의 킹스맨은 속편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래 콜린 퍼스의 캐릭터는 1편에서 사망 처리가 되었으나 영화사는 속편의 성공을 위해선 그의 재등장이 필수라고 생각해 사실은 머리에 총을 맞은 게 아니라 빗 맞아서 눈에 맞았다며 그를 기억상실증에 걸린 애꾸는 캐릭터로 재등장시켰죠. 킹스맨은 현재 3편까지 개봉됐으며 이후로도 2편의 영화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킹스맨 이후 콜린 퍼스는 이제 중년미의 상징이자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죠.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이 시점에 콜린 퍼스는 운명의 장난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사건을 겪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정체 모를 남자로부터의 이메일이었죠.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이메일을 확인해보던 콜린 퍼스는 심상치 않은 제목의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엔 경악할 만한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죠. 아내 리비아의 나체 사진들이었습니다. 콜린 퍼스는 떨리는 심장과 두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이메일의 내용을 한 줄씩 읽어내려갔죠. 리비아와 거의 1년을 뜨겁게 만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리비아가 이제 와서 자신을 버리고 당신에게 돌아간다고 선언했다며 자신을 기만한 리비아에 대한 복수로 불륜에 대한 각종 증거를 보낸다고 알려왔습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리비아의 나체 사진은 물론 서로와 주고받은 낯뜨거운 연애 편지들도 수두룩했죠. 당신은 AI 합성도 없던 시대 이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거짓말일 리는 없었습니다. 콜린 퍼스는 애써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죠. 최근 1년간 아내와 부쩍 사이가 안 좋아져 별것까지 하게 됐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불륜 상대였던 남자는 리비아와 10대 때부터 남사친으로 지내오던 언론사 기자였죠. 아내는 오랜 별거 끝에 불과 며칠 전 다시 집으로 돌아오며 콜린 퍼스와 다시 한번 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에 콜린 퍼스는 다시금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아내와의 오랜 냉전을 끝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 남자를 차버리고 온 것에 불과했죠. 불륜남은 리비아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해 상실감과 분노가 극에 달했는지 이때부터 극단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콜린 퍼스에게 보낸 이메일은 시작에 불과했죠. 리비아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쏟아냈는데 그 중에는 폭력적인 내용도 있었으며 불륜에 대해 특종 기사를 써버리겠다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리비아는 이 남자를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죠.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대립하던 아내와 불륜남 사이를 극적으로 해결해 준 건 콜린 퍼스였습니다. 그러니 불륜남에게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신사적인 답장 이메일을 보냈죠. 이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역시도 저와 똑같은 상처를 받았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더니 이 남자의 감정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내용을 이어갔죠. 자신을 향한 강한 저주와 분노를 예상했던 남자는 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대인배스러운 대처에 모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제서야 미안함과 죄책감이 몰려왔는지 콜린 퍼스에게 사죄의 이메일을 보냈죠. 결국 콜린 퍼스 부부는 이 남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했고 남자를 향한 고소 역시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1년 동안이나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상처여서 결국 끝끝내 그 상처는 나물지 못했는지 콜린 퍼스 부부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년 후 결혼생활 22년 만에 공식 이혼을 발표하게 되죠. 이혼 이후 재혼을 하지 않은 콜린 퍼스와는 달리 리비아는 또 다른 새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럼에도 콜린 퍼스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명절 때만 되면 이탈리아로 가서 리비아와는 물론 예전 처가댁 식구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오고 있죠. 특히 리비아의 새 남편과도 금세 친해졌다는데 이들은 같은 축구팀을 응원하며 함께 축구 경기를 보는 등 친구처럼 쿨한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소중한 좋아요 한 표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마이클 잭슨과 에밀리 블런트 편을 걸어드립니다. 시간 괜찮으시다면 좀 더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